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포세이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세이돈 하면은 보통 우리 바다의 신으로 알고 있죠. 예, 어쨌든 물과 관련된 신인데, 자,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아유, 무엇이 이상하게 나오네. 자, 예, 조금 큰 화면으로 이제 바다와 관련된 그림이 이제 여기 조금 큰 그림은 안 나오네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포세이돈이죠.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에 의해서 한때 그리스 12신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포세이돈이 제우스의 형이죠. 족벌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바다의 신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한 동상이 이제 이겁니다. 그죠? 포세이돈 관련된 삼지창을 들고 있고, 그렇죠? 여기 이제 좀 가장 포세이돈에 대해서 상징적인 이미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우스를 도와서 아버지 크로노스와 전쟁을 할 때 그 외눈박이 거인 있었죠, 키클롭스라고. 그래서 그 당시 키클롭스로부터 선물로 받은 삼지창입니다. 이름이 이제 트리아이나라고 하는데 이 삼지창을 자신의 무기로 평생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하늘을 다스리고 이제 바다를 다스리게 된 포세이돈이 바다의 원로인 네레우스의 딸인 암피트리테라고 있습니다. 이 암피트리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암피트리테와 이제 결혼해서 나중에 이제 바다 저 밑에 심해의 황금성에서 사는데, 황금성 하니까 꼭 중국집 이름처럼 들리네요. 그죠? 좀 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이런 연상작용과는 관계없이 황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황금성입니다. 그래서 이 헤파이스토스가 지어준 멋진 궁전을 이미 소유하고 있던 포세이돈이 이렇게 새롭게 성을 건축한 것은 바로 이 사랑하는 아내 그 암피트리테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화 속에서 보면은 저번에도 다른 진화 때 잠깐 언급했지만 이 포세이돈이 좀 별로 명예롭지 못한 별명이 하나 있죠. 여러분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예. 걸핏하면 강간을 일삼기 때문에 강간의 신이라는 그 좀 별로 명예롭지 못한 그런 어떤 별명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암피트리테에게 구원을 할 때 포세이돈은 그리스의 역대 신들 중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또 우아한,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처럼 그랬답니다. 암피트리테한테. 그래서 연정을 이제 암피트리테한테 품고 이제 포세이돈이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외모도 보면 좀 여기 그림도 나왔지만 좀 우락부락하죠. 좀 삼지창까지 들고. 그래서 이런 외모 때문인지 몰라도 암피트리테는 포세이돈을 피해서 깊은 바다로 숨어버렸습니다. 강간의 신이라는 별명을 들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알 수 없고 그냥 제가 한 말입니다. 어쨌든 바닷속으로 숨었는데 이제 한번 연정을 품으니까 뜨겁게 타오르는 그 어떤 그 욕정, 사랑의 불길을 이제 억제하면 못하겠죠, 포세이돈이. 그래서 바다의 모든 동물들에게, 바다의 신이니까 바다의 모든 동물들은 다 이제 포세이돈의 명령을 따릅니다. 암피트리테가 숨은 곳을 거처를 이제 수소문했는데, 마침내 돌고래들로부터 이 암피트리테가 아틀라스의 궁전에 피신해 있다는 것을 이제 정보를 듣게 됩니다. 돌고래가 참 영특하죠. 예. 그래서 이 돌고래들에게 자신의 애절한 사랑을 이 암피트리테에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돌고래들이 사실은 이 중매장의 역할을 잘 한 거예요. 그죠? 덕분에 이제 암피트리테와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신화 때 이제 우라노스와 가이아라든지 또 크로노스와 레아라든지 제우스와 헤라 또 하데스와 페르세폰의 얘기 이런 거 다 그죠? 우리가 했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
최고의 미녀 신인 아프로디테와 또 이제 정반대되는 헤파이스토스의 결합, 이런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를 들어봤는데, 여기 이런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아름답고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예상을 뛰었고, 강간의 신인 이 포세이돈에게서 이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연유에서 돌고래는 포세이돈이 가장 총애하는 동물이 됩니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이 돌고래 자리도 포세이돈이 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세이돈의 이런 낭만적인 면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이니까 우리가 바다의 속성을 보통 생각하는데,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잘 내는, 그러니까 바다가 갑자기 이제 파도가 심해지면서 뭐 폭풍우가 치고 이럴 때는 바다가 마치 성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바다 이미지를 생각하면 연상이 되는데,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잘 내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이 화가 나면 이 폭풍과 해일을 일으키는 마치 심술쟁이 같이 그렇게 변하는데, 이제 가끔 바다 밖으로 외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마치 그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처럼 바닷물이 이제 거의 마차가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아까 그 우리 이 사진 있죠? 이거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보세요. 그죠?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모세의 기적 때처럼 이렇게 쭉 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진도나 그 제부도 이런 바닷물이 갈라지는 게 있죠. 그래서 아마도 포세이돈이 우리 바다 연해 근방으로 이사를 왔는가, 이런 그 쓸데없는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간에 포세이돈이 이제 이런 그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주요 신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그리스로 이민을 와서 올림푸스를 장악한 신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포세이돈은 그리스의 토착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의 다른 사진 여기 하나, 이것도 삼지창을 들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포세이돈이 그리스의 토착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세이돈이 다혈질이고 쉽게 흥분하고 뭐 자주 다투는 신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묘사를 많은 학자들은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이라는 사실과 연계해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세이돈의 기질이 이 변덕이 심한 어떤 바다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하지만 이 포세이돈이 원래부터 바다의 신이었던 건 아닙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도 이 포세이돈의 이름은 주인이나 남편을 뜻하는 어간 그 포시스와 대지를 뜻하는 다가 합해져서 포세이돈이라는 어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지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어원적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이기 이전에 대지의 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 포세이돈이 땅의 한 귀퉁이를 잘라내 바다에 던져 그리스의 여러 섬들을 만들었다는 신화도 있습니다. 이런 신화가 이제 방금 말한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죠. 그리고 포세이돈이 지하 감옥인 타르타로스의 열쇠를 관리한다든지, 또 땅 속에 지진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대지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리스 토착민들이 숭배했던 그 지신 계열인 포세이돈이 이제 외부로부터 이주한 다른 신들의 세력에 밀려서 바다의 신으로 그 권력이 축소된 것이다 라는 논리가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포세이돈이 다급하고 파괴적인 성격의 신으로 묘사된 이유도 역시 그리스의 토착민들을 지배하게 된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선민 사상을 보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자, 포세이돈의 다른 그림을 또 여기도 이제 그 포세이돈 이제 삼지창을 또 들고 있죠. 항상 삼지창이 포세이돈과 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해마 위에 있죠. 삼지창을 들고 포세이돈이, 그죠?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이 자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많다는 것은 사실 포세이돈 신앙을 숭배했던 지역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포세이돈이 이렇게 지신에서 해신으로 바다의 신으로 탈바꿈한 이유 때문에 그의 자식들 중에도 지신의 특성을 지닌 자들, 그리고 바다의 신의 특성을 지닌 자들이 이렇게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인 반어,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 그죠? 반인 반어인 트리톤이라든지 글라우코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해신의 특성을 가진 아들들이고, 또 오디세우스 때문에 장님이 되는 그 외눈박이 그인 폴리페모스가 있습니다. 이 폴리페모스나 또 실험꾼인 안타이오스는 지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중에는 이제 나중에 우리 영웅 신화에서 나오겠지만 테세우스 같은 영웅이 있는가 하면은 메두사 사이에서, 또 포세이돈과 메두사 사이에서 태어난 천마 페가소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가소스 이름 들어봤죠? 하늘 나는 새, 그 날개 달린 새 있죠, 페가소스. 이 페가소스가 그 나중에 영웅 신화에서 보면은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잘랐을 때 그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와 함께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가소스의 아버지인 이 포세이돈이 지신인 것처럼 어머니 메두사도 머리카락이 뱀이었다는 특성을 비추어 볼 때 지신계열이라고, 지신계열의 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지신계열의 부모로부터 페가소스라는 천마가 태어났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우리가 신화의 알리바입니다. 사실은 숨겨진 거죠. 그래서 천마는 말이란 지상의 특성과 또 날개라는 하늘의 특성을 다 겸비하고 있는 신화 속에 나오는 동물이죠. 그래서 이 천마가 메두사라는 지신계열의 괴물이 퇴치되면서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천신이었던 그 아테네 여신은 페가소스에게 제갈을 물리는 법을 알려준 다음에 괴물 키마이라를 퇴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키마이라가 지신신앙의 대표적 괴물 중에 하나였고, 결국 이러한 신화는 천신신앙의 지신신앙에 대한 어떤 지배, 이걸 이제 암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천마 페가소스와 관련해서 이 포세이돈 신화에서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고, 어쨌든 그렇지만 그의 자식들은 대부분 무시무시한 괴물이나 포악한 악당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포세이돈 신앙이 흡수한 원시 종교들 자체가 워낙 야만스럽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확률이 높죠. 자,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여기는 이제 포세이돈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이제 다음에 그리스나 저쪽에 관광갈 일 있으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궁금하시면 가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포세이돈과 관련된 또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무슨 괴물을 퇴치하는 장면 같죠? 삼지창, 역시 삼지창이 나오죠. 삼지창은 항상 나옵니다. 포세이돈과 관련해서. 자, 좀 굉장히 무섭죠. 삼지창을 갖고 있는 포세이돈은 동상이 종류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동상도 있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건 그림이죠. 지진을 일으키는 신이죠, 포세이돈이. 이게 이제 지신계열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도 역시 지금 보세요, 이 밑에, 그죠?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림은 이제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관련된 그림이 또 있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아까 요 그림은 이제 제일 유명한 바다 물이 열리는 장면인데, 자, 이거는 이제 암피트리테와 관련된 그림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과 관련해서 제가 또 동영상을 조금 준비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포세이돈은 이제 바다의 신이고, 그다음에 포세이돈은 항상 삼지창을 들고 다니는데, 이 삼지창은 키클롭스가 만든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이제 키클롭스는 나중에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그 역할을 이어받죠. 올림푸스 12신으로. 자, 그 전에는 이제 키클롭스가 대장장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포세이돈은 이렇게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항상 타고 다니고, 네 마리의 말이 그다음 그 주변에는 여기 50명의 네레이데스 요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풀라가 고동나팔을 부는 이제 트리톤이라는 남신들을 항상 대동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 50명의 네레이데스 하나는 단순 네레이스고 이제 복수형은 네레이데스가 되는데, 이 요정들은 굉장히 변신을 잘 해서 항상 이 포세이돈을 그 기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정들이 굉장한 미모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세이돈은 아까 이야기한 50명의 그 요정 중에 하나인 암피트리테와 결혼해서 트리톤이라는 이 플라가를 부는 고동나팔을 부는 이 암피트리테죠. 그 다음에 할머니 뻘들은 이제 가이아하고 결혼해서 안타이오스라는 신을 만듭니다. 그다음 또 포세이돈이 이제 긴 이야기 중에 유명한 게 이 미노스, 그 미로 있죠. 미로와 관련된 미노스 왕 이야기가 이제 포세이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미노스 왕하고 관련된 건데, 이 미노스가 이제 크레타 섬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크레타 섬에 이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미노스는 세력이 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경쟁자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세력이 너무 약해서 포세이돈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가 이제 왕이 되도록 도와주면 평생 이제 포세이돈 신을 모시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포세이돈 신이 그 미노스를 도와주었고, 그래서 미노스가 이 크레타 섬의 왕이 됩니다. 근데 미노스는 이 크레타 섬의 왕이 된 다음에 이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포세이돈이 황소를 이 크레타 섬에 보냅니다. 이건 이제 크로소스 궁전에 있는 이제 벽화를. 근데 이 황소를 보냈는데, 이 황소가 워낙 잘생겼는지 이 미노스 왕의 부인인 파시파에가 이 황소를 좋아하게 돼요. 이 소위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그 춘정을 못 이겨서 어떻게 좀 관계를 하고 싶은 욕망이 빠집니다. 그러자 이제 파시파에가 그 당시에 지구치 않은 장인 혹은 기술자인 이 다이달루스에게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 황소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냐. 그 다이달로스 여러분 알지요? 그 내가 이제 위에 탑에 갇히는 아들과 함께 갇혀서 나중에 아들이 더 유명해지지만 그 바다에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이달로스가 그 당시에 그 장이었습니다. 그 건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다이달로스가 이 암소로 된 모형을 만듭니다. 또 다른 거고, 이 그림은 이제 폼페이에 있는 벽화에서 따온 그리고 화가 그리는데, 그래서 이 모형을 만들어 보니까 이 파시파에가 이 암소로 된 모형 안으로 들어갔고, 아까 그 포세이돈이 보내는 황소하고 이 파시파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상반신은 황소이고 하반신은 사람인 이 미노타우루스가 이제 태어난 거죠. 만인만수죠. 네,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의 저주 때문에 이제 파시파에가 황소를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미노타우루스가 태어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있었는데, 테세우스의 아들이 히플리토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첫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이 히플리토스고, 근데 이제 히플리토스가 이 순결의 여신인 이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기도 하고 사냥의 여신이기도 하고 순결의 여신이기도 한데, 아르테미스 우리 배웠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죠?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던 그 당시에 항상 활을 메고 다니면서 사냥을 즐겼다. 그리고 천연신이었죠. 달과 관계가 있죠. 아르테미스는. 여신이기도 한데, 이 남자이면서도 평생 순결하겠다라고 해서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순결시키겠다는 걸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히폴리토스를 좀 혼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화살을 쏘아 자기 아들이 이제 에로스 즉 큐피드 아니겠어요? 이 아프로디테가 큐피드에게 명령을 해서 이 죄송합니다. 파이드라 즉 테세우스의 두 번째 부인 히폴리토스의 의붓어머니에게 사랑의 화살을 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드라가 의붓 아들인 히폴리토스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파이드라가 히폴리토스를 사랑해서 이제 구애를 하는데 육중에 못 이겨서 구애를 하는데 히폴리토스는 이미 이 처녀의 신인 아르테미스에게 순결을 이제 맹세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의붓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의붓어머니의 그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이드라가 화가 나서 이제 자살할 거예요. 자살하면서 뭐라고 이제 유서를 남겼냐면 낮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고 밤에는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신을 섬기는 히폴리테를 저주한다는 이런 식의 편지를 남편인 테세우스에게 남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파이드라는 실은 이 히폴리토스가 파이드라와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이 자기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은 히폴리토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 유서를 이제 남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테세우스는 히폴리토스에게 너 어떻게 한 거냐, 너희 의붓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난했지만 히폴리토스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마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러자 이제 테세우스가 그 기도를 하기를 포세이돈 신에게 자기 아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 아들이지만 혼내주라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포세이돈이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래서 히폴리토스는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제 트로이젠이라는 지역의 바닷가를 마차를 타고 몰고 가는데 포세이돈이 괴물을 보냈고 그 괴물을 본 말들이 놀라면서 히폴리토스가 마차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히폴리토스가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포세이돈이 이렇게 항상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쪽에 이제 그런 식이 많이 나와요. 방금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에피소드는 아니죠. 저도 오늘 조금 새롭게 들은 내용인데 포세이돈과 관련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영화에서도 나온 장면이니까 그리고 또 가시오페이아와 안드로메다니까 이제 이 내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다음 또 포세이돈의 분노가 또 있어요. 뭐냐면 그 페르세우스라는 이제 영웅이 메두사의 머리를 치고 그 돌아가던 길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들러요. 근데 이디오피아에서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 왕비인 카시오페아가 엄청나게 이제 미인이었었는지 이제 자기의 미모를 자랑합니다. 자랑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이쁘다고 그랬냐면 이 포세이돈이 거느리고 있는 네레이데스 즉 이 50명의 요정들보다 내가 훨씬 더 미인이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레이데스들이 포세이돈을 간청하기를 한 여인이 어떻게 요정들보다 더 이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여인이 있는 나라를 혼내줘야 된다. 그리고 포세이돈에게 간청을 하니까 포세이돈이 알았다 해서 이 괴물을 보내서 이 이디오피아 땅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의 왕은 포세이돈의 분노를 잠재우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탁을 물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포세이돈의 그 분노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신탁을 물으니까 그러면 네 딸, 즉 그 왕과 카시오페아니아 사이에 태어난 딸인 안드로메다를 이 괴물에게 영화 타이탄 본 사람들은 이 장면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 안드로메다를 해변에 묶어놓고 이제 괴물에게 바치려고 했었고 그 괴물이 이 안드로메다를 취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이 페르세우스가 나타나서 그렇죠. 이 페르세우스가 괴물을 이제 이때 그런 보여주죠. 장면이다. 그래서 이 포세이돈의 저주가 있었고 그래서 무슨 핸드폰에 안드로이드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다 그런 말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고 안드로라는 말은 남성이라는 뜻입니다. 남성. 그 남성으로 안드로젠. 그 다음에 예수의 12사도 중에 안드레아라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유명 앙드레긴. 앙드레라는 말이 다 남성. 앙드레긴 우리나라 말은 성남이죠. 그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또 있고, 이제 제우스의 유일한 라이벌이 포세이돈인데,
잠깐만요. 이거는 대지의 신 가야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 볼까요? 나는 혼돈 속에서 태어나 그리고 산이 솟으면서 올림푸스 세력을 조금 성장해 우리가 더 그 이제 세계를 창조한 거야. 예, 번영의 세계를 그림이 조금 더 좋아서 제가 하나 어둠 속에 있는 봤습니다. 세계와 우리 산의 안전을 위해 이제 올림푸스 산은 절대적인 힘과 권력의 상징이 되었지. 오늘 이 날에 그 힘을 시험하려 한다. 인간인 크레이토스가 내 모든 결실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형제들이 오랫동안 우리를 분열시켜온 사소한 고충들은 접어두자. 우리는 힘을 합쳐 함께 지켜낼 것이다. 이 쓰레기를 없애버릴 것이니라. 올림푸스여, 영원하라. 제우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소. 올림푸스를 파멸시키고야 말 것이오. 영상이 좀 스케일이 크죠. 예, 예, 아마 신화와 관련된 게임인지 어쨌든 몰라도 영상이 굉장히 화려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뭔가에 잡혔어. 움직일 수가 없어. 크레이토스, 날 도와줘. 대지의 신 가야죠. 인간들이 도전하시겠다. 올림푸스의 신에게 여기 포세이돈이 나오죠. 진정한 전선 숨지 않는다, 포세. 바다에서 나와 나에게 덤벼라. 신들을 모욕하는 자, 저 삼지창 들고 있죠. 항상 그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들고 나옵니다. 그죠? 예. 순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크레이토스. 제우스는 널 인간으로 두었어야 했어.
많은 신을 이겨낸다고 해도 너에게 맞설 신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들도 같은 꼴이 될 거다. 올림푸스의 파멸은 곧 우리 모두의 파멸이다. 그럼 너부터 먼저 죽여주마, 포세이돈. 내일이 일어나죠. 바다에 빠지는 포세이돈이 이제 홈그라운드죠. 제작비가 많이 들었겠어요. 전부 CG로 하는 거지만 이런 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크레이토스, 제우스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 가요죠? 나의 손에 대지의 신. 지금 천신계열과 지신계열에 관해 싸웁니다. 제우스죠? 이제 어떻게 하겠소, 아버지? 아테나의 치마폭에서 이제 그만 나오시지요. 아테나가 죽은 건 다 너의 분노 때문이다, 크레이토스. 무엇을 더 파괴할 셈이냐? 죽음의 손길도 날 막지 못했소. 여기 세 여신들도 나를 어찌하지 못했고, 당신은 오늘의 끝을 보지 못할 것이요, 나의 복수를 끝낼 거니까. 거만한 녀석, 너의 오만함을 더는 지새우지 않겠다. 이제 조금 남았네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소. 내가 널 도우면 둘 다 떨어진다. 지금도 제우스가 유리한데. 제우스의 발을 위해 나를 죽음에서 구해줄 건다리오. 한탄을 확인하고 널 구해준 것이었다. 내 복수심을 부정하지 마시오. 내 말 잘 들어라, 크레이토스. 너는 그냥 단지 우리의 후아이다. 제우스는 이제 너와 상관없어. 우리의 전쟁이지. 이것이 아니야. 자,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이제 우리가 동영상도 볼 수 있는 거 많이 봤고, 이제 포세이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다의 신이면서
또 이제 아까 폭풍을 일으키는 날씨와 관계되고 지진도 일으키고 또 말의 신입니다. 말들이 많이 나오죠. 천마도 페가소스라는 천마도 나오고. 근데 포세이돈이 이렇게 말이 신이었던 것은 그리스 신화의 주인들의 조상이 초원 지방의 유목민이었거나 혹은 이 신화가 유목민들의 신화에서 유입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한테는 하늘신에 못지않게 말의 신도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최연장자나 혹은 제2인자 신이 그 역할을 맡아야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후에 이들이 우인한 기회에 점차 바다를 끼고 있는 이제 발칸반도 남쪽으로 진출했을 때 이제 말 사육보다는 항해가 더 중요해지면서 이 신의 역할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목민의 신에서 바다와 선원들의 신으로 이제 변모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세이돈이 제가 말했지만 대제의 신이었, 원래는 대제의 신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바다와 관련된 쪽으로 그 이미지가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 이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이 그림을 보면은 또 그걸 알 수 있고. 동영상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건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본 거고 이게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동영상 하나 더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36분 넘었거든요. 그래서 포세이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한 에피소드는 대충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하데스 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데스도 내나 제우스 신의 형제고 족보로 따지면 형이죠. 그죠? 지하의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데스는 이제 로마 신화에서는 플루토라고 이름이 개명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맹계를 다스리는 하데스 신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하데스 신과 함께 신을 한 명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에로스 신도 남아 있거든요. 지금 하데스와 에로스 신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영웅 신화로 넘어갈 겁니다. 신들의 이제 계보는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데스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하데스와 에로스를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영웅 신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또 편히 쉬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